자, 그러면 대경대학교 동물사회복지학과 정대원 멘토를 모셔봅니다. 정말 많이 오시네요. 네. 강의 재밌게 계신가요? 네. 정말요? 네. 벌써 5개나 보시고 벌써 6번째 강의를 보시게 될 텐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물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대경대학교 동물사회복지학과 정대원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강연 제목을 보시고 다들 조금은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동물들에게 무엇을 배우는 것도 신기한데 인생까지 배우고 있으니 이거 좀 이상하고 신기한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네. 이렇게 이상하고 신기한 제목이니만큼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는 재미있게 다가가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름은 정대원이고 나이는 98년생, 동물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동물원 사육사를 근무하다가 지금은 동물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준비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인생을 더 재미있게 즐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총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공한 대경대학교 동물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동물 좋아하시나요? 네. 무슨 동물 가장 좋아하세요? 강아지, 또 고양이, 대머리 독수리. 호랑이,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 틀린 말이에요. 햄스터 좋아요. 대머리 독수리 하나 알려드리자면 독자가 대머리 독자이기 때문에 대머리 수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아이는 독수리라고 하시면 돼요. 네. 자, 어쨌든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 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대학교 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행복할까요? 그죠? 실제로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데 그 많은 매력들을 제가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딱 3가지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다종, 최다 동물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린 그 동물 사진들은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동물들이며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확히는 약 100종 이상, 약 400마리 이상의 동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또 보시는 것 같이 야생, 야외, 소동물, 조류, 파충류, 곤충 이렇게 6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각 파트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케어와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동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절대 작지 않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 정도면 동물원 수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 학과가 동물원을 지어버렸습니다. 와, 보시죠. 굉장히 깨끗하고 20년도에 지어진 신식 건물입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동물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동물들도 케어하고 또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는 동물 케어와 학과 공부를 병행하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러 오셔도 돼요. 놀러 와서 동물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1인 1일 담당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많은 동물들을 케어하는데 전문 인력이 와서 도와주거나 교수님께서 직접적인 케어를 해주진 않습니다. 전부 다 학생들이 알아서 그 400마리의 동물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들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하게 되었는데 앞에 보신 동물들은 저와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귀엽죠? 저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과 교훈 등 많은 경험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이고 이렇게 자신이 맡은 동물들을 직접 사육하고 케어하고 또 관리하고 이용, 훈련 등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희 학과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동물원도 앞뒷면이 있듯이 저희가 뒷면에도 힘든 점이 정말 무수히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니 제가 딱 3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시간을 동물들에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투자하지 않는 만큼 동물들은 케어를 받지 못하면 그냥 반만 기다리는, 반만 먼 그런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집도 한번 제대로 못 갈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무슨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언컨대 환상은 환상일 뿐 현실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저희가 뭐 동물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막 행복하고 재밌어 보일 수 있겠지만 아침 새벽부터 동물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불쾌할 수도 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담당하는 동물들이 아프거나 폐사했을 경우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해도 모자랄 죄책감과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가 다르고 그냥 막대한 임무입니다. 거기다 말도 통하지 않는 동물들은 더더욱 쉽지가 않죠. 동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도 힘들고 어디가 아프면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감잡기도 힘듭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모든 책임은 다 담당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끝도 없고 완벽도 없는 그런 케어 속에서 죄책감과 실패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강연이기도 조금 이렇게 세게 말한 것 같은데 저는 단지 생명을 책임지고 생명과 함께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하신다면 제가 말한 부분을 조금 누구보다 각오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감사히 자신의 진로로 생각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학교 특성상 높지 않은 커트라인과 귀여운 동물들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저는 절대 아무나 오지 않길 바라는 대경대학교 동물사회복지학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저희 학과를 전공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학과를 전공하시면은 동물과 관련된 직업은 거의 70에서 80%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동물원, 아쿠아리움, 승마장, 조리원, 구조센터, 보호센터, 반려동물 쪽에서는 창업부터 매개치료, 이용, 카페, 호텔, 유치원, 보호소, 훈련소 등등등. 또 동물 간호하는 쪽에서는 신혼동물센터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동물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패서널이라는 것도 많이 뜨고 있는데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브리더라는 직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브리더가 무엇이냐면 한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데려와서 그 새끼를 분양하는 직업군을 우리는 브리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와 함께 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선배, 후배, 동기들의 사진이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대다수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동물과 관련된 학과면 전부 다 2년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2년제보다는 4년제가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당연히 대학교도 4년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동물과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다 하시면 2년제가 좋을지 4년제가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저희 학과에 대한 내용이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Q&A 시간에 마음껏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진로도 결정하시게 될 거고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실 때 이 마인드를 알고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인드는 앞서 제목에서 보다시피 제가 동물들과 함께하고 또 공부하면서 동물들에게서 배운 삶의 마인드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앞에 보니까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물 보고 계시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화려하다, 귀엽다, 예쁘다. 또 있나요? 신기하다, 멋있다. 네? 귀여워요. 좋아요. 또 때로는 무섭고 징그럽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물을 보고 있으면은 우선 멋있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냥 동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해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러분들 내일 뭐 하세요? 놀아요. 학원 가요. 네, 학원도 가고. 헐. 아마 다들 각자 바쁘신 일정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학원이나 학교를 가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어른분들도 각자의 스케줄이 있으시겠죠? 그죠? 또 저같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또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바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네. 다들 이렇잖아요. 뭐 먹을지 고민하죠? 예. 네. 순간 저만 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일을 우리는
왜 이렇게 내일 고민하고 계획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걸까요? 너무 많은 답이 나. 불안하니까, 인간이니까. 좋아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이 오니까. 그래서 내일이 오니까 우리 내일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미리미리 고민을 해두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죠. 자, 그렇다면 앞에 보이는 이 동물 친구들에게 내일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에게 내일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행운일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오늘 하루 사라지지 않는다는, 자도 먹히지 않는다는 그것이 확신이 되고 또 보장이 된다면 이 친구들에게는 밥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나 그다음에 쉬겠다고 쉴 때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 너무 잔인한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보니까 하루를 잘 마치고 이제 잘 준비를 하는 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라졌습니다. 네,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각자의 상상이 맡기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지든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친구들의 일상이자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피곤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죠? 힘들게 살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삶을 막 대충 살던가요? 포기하고 절망적으로 살던가요? 그죠? 이 친구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질지에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에게는 절망, 포기, 좌절, 후회 이런 거 할 시간조차도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저 한순간순간 자신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과 삶을 함께하고 또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친구들이 멋있고 대단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름에도 매 순간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하며 후회 따윈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마인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고 나면 내일이 오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애초에 갈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세계 인구수를 검색해 보시면은 하루에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유명한 사람이나 특이한 케이스는 뉴스나 SNS에 나올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숫자로만 비교되고 계시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강의를 잘 끝내고 박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생긴 트럭이 저를 이렇게 안아준다면 어떨까요? 죽어요. 아프겠죠. 네, 좀 많이 아플 겁니다. 그죠? 아픈 게 아니라 좀 많이 아플 겁니다. 네, 그렇다고 그게 이상한 일인가요? 어색한 일인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이미 몇만 명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인구수가 약 80억 명 정도 되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 좀 미미해 보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지가 않아 우리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무섭잖아요. 무서우셨다면 조금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청소년기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다수 그 전에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웃고 또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 여러분들의 부모는 아니지만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계신데 거기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사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에서 인생을 배운 정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